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애플 WWDC에서 공개가 된 iOS 18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도 개발자 앱을 통해서 신청은 했지만 선택을 받지 못해서 참석을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미국 시간으로 6월 10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열리게 되니 나중에 요약을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일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AI 기능이겠죠. 그 중에서도 애플 프로젝트 그레이 매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파리, 사진과 노트 같은 많은 핵심 앱에 통합된 AI인데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기능 중 하나는 AI를 이모티콘에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에 따라 바로 커스텀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표준을 넘어선 새로운 이모티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양한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어서 재밌긴 하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콘텍스트가 있는데 단지 콘텐츠만으로 AI가 만든다면 좀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많이 언급이 되었던 새로 업그레이드된 홈 바탕 화면인데요. 사용자가 앱 아이콘의 색깔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며 원하는 곳에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앱을 그룹으로 폴더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을 색깔로도 분류할 수 있게 되어서 예를 들면 유튜브에 관한 것은 빨간색, 문서에 관한 앱은 뭐 파란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뭐 눈에 잘 보이게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앱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 위젯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앱 자체를 각각 다른 사이즈로 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아지기에 좋기는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가이드는 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AI 기능은 iOS 18과 macOS에도 같이 포함될 것이고요. AI 기능 일부는 아이폰 자체에서 지원을 하지만 다른 기능들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사진 앱에서 사진 수정, 애플 뮤직에서 자동으로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통화 녹음 기능, 이메일이나 메시지에 답장을 추천을 해주고요. 웹에서 보는 문서나 뉴스를 간단히 요약하고 스팟라이트와 사파리를 통한 검색의 정확도와 신뢰도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진 수정은 지금 현재 다른 회사에서 벌써 많은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기에 이번에 iOS 18이 뭐 최대 업데이트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기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리도 같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애플워치에도 더 발전된 시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애플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냐,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업데이트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많은 애플 유저들에게 개선된 기능에 적응해서 다음에 올 AI 세대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몇 달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애플 디자인 챗봇은 나오지 않고 구글과 파트너십 계약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WWDC에서 오픈 AI도 같이 키노트에 참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도 챗봇에 관해서도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많은 영상을 보셨겠지만 챗 GPT 4.5 버전을 저도 계속 사용해 보면서 기사 요약, 번역,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영상의 벽면까지 이야기해주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많이 놀라웠던 건 사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서페이스 라인업에 AI 기능을 포함시키며 적극적으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애플이 아직 구체적인 AI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플 유저들이 애플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도입을 해야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애플은 상당한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항상 앞서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늦지만 더 다른 기능을 가지고 나오기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전기차 엑스포에 다녀왔었는데요. 그 패널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요.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회사는 챗 GPT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용하라고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전기차의 AI를 어디까지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예를 들면은 그 운전자의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 사용을 최적화해 줌으로써 비용 절감과 더 많은 운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도 전기차 AI와 집에 있는 가전제품의 AI 연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이야기를 나왔고요. 이런 거 보고 저는 사이버 포뮬러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AI는 지금부터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AI라는 것은 저희들 삶 속에서 이미 조금씩 있었던 것이잖아요. 더 많고 더 뛰어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지금부터 애플도 AI 시장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실제로 iOS 18이 공개가 되고 사용해보지 않는 한 얼마나 뛰어난 시스템인지는 모르지만요. AI가 점점 발달되면서 개인정보 보안, 실제 경험 개선, 그다음 배터리 효율성, 접근성, 그다음에 개발자 지원 또한 잘 생각해야 할 것인데요. 애플은 항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해왔잖아요. 새로운 AI 기능이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할 경우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유용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의 목적은 편리함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기능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일상적인 사용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제한이나 음성 인식, 사진 정리 등 다양한 AI 기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동하면서도 배터리 효율도 좋아야겠죠. 지금부터 AI 시대라고 하면은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도 AI 기능을 통해서 충분한 리소스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더욱더 빠른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